오늘 대장동 재판이 있습니다. 오늘 맞아요. 대장동 재판이 있는데 오늘 안 그래도 오늘 출석하느냐 불출석하느냐 그렇죠. 관심이 쏠리는데 이제 안 가는 이유는 급뻔해요. 남욱, 유동규 이 두 분하고 눈을 맞출 수가 없는 거야. 그분들은 지금 자수해서 광명을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근데 진실 앞에 자기가 본인이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눈도 못 봐주시겠죠. 그래서 네. 그래서 재판부가 일단 오늘까지 열리는 재판 지켜본 뒤에 다음 절차를 논의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 과태료를 부과받은 증인이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요 최대 7일까지 감치할 수 있다고 감치. 합니다. 네. 감치라는 게 그러니까 가둬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형사소송법 152조인가 3조에 있습니다. 네. 거기에 그 증인의 출석에 대한 규정이 있고요. 예. 1항이 이제 출석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 2항이 과태료를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으면 7일 이내에 감치할 수 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조항이 어떻게 돼 있냐면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데 구인영장의 발부 방식은 구속영장 발부 방식으로 준용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냥 가가지고 데리고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인형 뽑기 하듯이 띠띠띠띠 해서 데리고 와가지고 법원에 가둬두고 가둬둔 다음에 재판 열어서 와서 나와서 증인해 이렇게 진행할 수가 있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 나온다 치면은 만약에 안 나온다 치면은 300 나왔고 500 나왔으니까 네. 오늘 또 500 나올까요? 그러면 500 나와 최고가 500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한 번 과태료를 주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고 나면 네. 과태료를 취소해줘요. 왜 네. 그러냐면 일반 국민들은 법원에서 뭐 증인 출석하라 그러면 오늘 안 나갈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네. 사실은 국민의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증인 출석이나 뭐 배심원 출석이나 이런 건 의무로 돼 있어가지고 누구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의원은 본인이 법조인이잖아요. 변호사잖아요. 네. 이런 내용 충분히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니까 판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괘씸하죠. 괘씸하고 자 이제 이재명이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증언하는 게 본인 형사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뭐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출석을 해서 나 형사 재판이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증언 거부권 행사하겠다. 이러면 간단한 거예요. 옛날에 네. 조국이 계속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간단한 건데 형사수법에 의해서 예. 근데 출석조차 안 하고 있는 거는 네. 무슨 사유가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유동규 얼굴을 못 본다, 남욱 얼굴을 못 본다 이런 느낌인 거죠. 자기는 이 사건 잘 모른다고 네. 바쁘다고 그래서 안 갔잖아요. 일단 28일 재판에서 그때 8분 만에 끝났습니다. 8분 네. 만에 끝났고 그 전에 재판 6분 만에 끝났어요. 그 8분 만에 끝나니까 이 재판장이 한숨을 쉬면서 서류만 계속 한동안 뒤적거렸다.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6번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 왜냐면 이 재판이라는 게 이 정도 이재명 대표를 불러서 증인 신문을 하려면 한 오후 2시쯤 재판을 잡잖아요.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간을 비워뒀을 거예요. 네. 4시간 비워뒀을 겁니다. 4시간 비워뒀는데 이재명이 안 왔잖아요. 네. 그럼 4시간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차라리 4시간 사이에 다른 재판을 잡았으면 재판 한 5, 6개 할 수 있거든요. 이거 만약에 구인장 발부했는데 안 오면 그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구속 가서 체포해 오는 거예요. 체포. 어디 있는지 가가지고 체포해 오는 겁니다. 예. 구속영장 발부와 동일한 효과를 동일하게 준용한다 돼 있기 때문에 네. 어디 있든 가서 이재명 대표를 체포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또 뭐 민주당 당원들이 맞고 막 이럴 수는 있겠죠. 예. 네. 민주주의 이러면서 이제 막 듣겠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근데 강제구인 과연 될까? 근데 네. 제가 보기에는 강제구인 한다 그러면 그 전에 출석하겠죠. 출석할 네. 겁니다. 출석하겠죠. 출석해가지고 자기는 묵비권 행사든지 모르겠다든지 네. 막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이제 법조계 취재를 해보니까 이 재판장님이 상당히 의지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번에 액션이 세게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목소리도 좀 있어가지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유동규 본부장 지난주에 한번 모셨거든요. 유동규 본부장 제가 그 재판이 그런 결과가 나올 줄 모르고 그 다음 날에 이제 그렇죠. 형님 나오세요 하고 이렇게 모셨는데 그때 정말 그랬는데 곧 이제 대장동 재판에 또 출석한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거기서 또 나오지도 않고 그런 모습을 내일 그럼 유동규 씨 나오나요? 유동규 본부장 네, 내일 본부장, 방송에 나오냐고요? 네, 방송에. 내일 모셔야겠는데. 내일은 오늘, 아니고 내일 아니고. 예. 조만간에 다시 네, 한번 조만간 모시려고. 다시 모시는 걸로.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분 얘기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문재인 저격수잖아요. 그래도 예. 저격수가 나오셨으니까 이거는 안 다룰 수가 없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이거 그렇죠.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네네네. 드디어 2주 후의 날이 왔다. 드디어 정말 오래 걸렸다. 네, 제가 이것 때문에 태국까지 다녀왔습니다.
근데 정말로 저는 진짜 사명감 가지고 갔어요. 가서 대통령의 사위인 서모 씨죠. 서모 씨가 정말 타 이스타제에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했는데 일을 안 하고 출근 안 하면서 월급 받고 있는 거를 그때 확인했었어요. 내딸 집까지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확인했었는데 그때 받은 돈이 무려 2억 1천만 원 넘다고 합니다. 2억 1천만 원 넘고 한국에 왔다 갔다 할 때마다 타이스타 제트를 공짜로 이용했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태국에 있을 때 방콕에서 주거비 월세 300만 원 넘는 또 네. 주거비까지 혜택을 또 받았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혜택을 받았는데 그 대가로 바로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이 중진공이라는 기관장으로 임명을 받았고 그다음에 공천까지 받았다는 게 네. 우리가 주장했던 부분인데 네. 그게 시민단체 고발에 의해서 진행이 됐는데 이제야 몸통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부른다는 거 너무너무 늦어도 너무 늦다라고 좀 아쉽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절차는 있죠. 물론 이제 서창호 이제 사위죠. 그분을 먼저 불러 조사하고 그다음에 부인이 문다희도 불러 조사하고 그다음에 김정숙 여사가 관봉권을 빼서 딸에게 줬다는 의혹도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김정숙 여사 조사했는데 김정숙 여사가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네. 문다혜만 응했고 서창호 응했고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까지 왔는데 사실 문다혜 씨와 서창호 씨 이 두 분도 묵비권을 행사해가지고요. 묵비권. 예,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때 그 타이스타 제트 있지 않습니까? 중진공하고 그때 그 중진공과 타이스타 항공 직원들이 문다혜 씨가 이사갈 때 방콕 집을 알아봐주고 월세를 알아봐주고 아이가 갈 학교도 알아봐주고 다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들까지 현재 조사된 상태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부르는 거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몸통이라는 의혹을 밝힐 수 있는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데 철저히 수사해가지고요. 만약 대가성이 있다면 뇌물죄로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될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동안에 지금 5년 동안 묵힌 얘기를 지금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부족해. 나 지금 할 말 더 많은데. 이게 처음 문제가 제기된 게 2019년인가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 검찰 19년입니다. 수사가 시작된 게 2020년입니다. 2020년 9월에 당시에 이제 곽상도 전 의원이 고발을 했죠. 이게 곽상도 전 의원 네. 아유 웃음만 나오네. 그 이준우 대변인께서 쓰신 그는 그날 머리를 쓸어올리지 않았다. 쓸어넘기지 않았다. 네. 이게 이제 조국에 대한 책으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그 뒤에 파트에 이 부분이 나와요. 직접 태국에 가가지고 잠복을 하고 조사를 하고 그 이스타항공 그 본사 건물에 그 태국 지사 건물에 들어가서 방금 들어간 저 사람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면서 그 직원들이 당신은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장면도 약간 소설처럼 재밌게 되어 있는 게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지금 서면 조사 질문지를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냈는데 지금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출석을 하지 않는다, 거부를 한다 그러면 검찰은 그냥 조사 없이도 기소할 수 있다라는 걸 검토한다고 해요. 이거는 뭐냐면 형사소송법이 지금 검수완박으로 약간 좀 애매해져가지고 검찰 조사를 해봤자 피고인이 동의를 안 하면 증거 능력이 없는 것처럼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좀 있을 것이고요. 사실 전주지검이 뭔가 예우를 갖춰가지고 우리가 방문 조사를 하겠다 정도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와라라고 하는 거는 명확한 증거가 나왔다는 것이죠. 뇌물죄, 제3자 뇌물죄로 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나왔다는 것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좀 말씀드리고 여러분 오해할 걸 말씀드리는 건데 검찰이 이재명 대표가 구속 취소 이재명 대표 2심에서 무죄 나온 다음에 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소환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거와 별개로 이미 지난달 2월 달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나오라면서 소환 일정을 조정하는 중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어떤 그 선고와 재판과 관계없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은 진행되고 있었다. 그 말씀도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전주지검 형사 3부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와라고 통보를 하고 안 오게 뻔하니까 최근에 이제 서면 조사 질문지도 보냈다라고 합니다. 사실 전에 감사 조사였나요? 그때 받으라고 하니 감사원이었나요? 그때 받으라고 무례하다. 조사가 아니라 그거 질문지 보냈는데 질문지에다가 무례하다 이렇게 했던 거죠. 네가 와서 나 조사해야지. 그러면서 그렇게 했었죠. 무례하다. 이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당에서 최후의 발악이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재명 대표 수준에 비하면은 반발 수위가 상당히 좀 약한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최후의 발악이다 뭐 최후의 발악이야 뭐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직 대통령 부인도 조사를 받았는데 뭐 장소를 변경해서라도 조사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때 뭐 조사를 와서 안 받고 어디 뭐 제3의 장소에서 받았다 이래갖고 그냥 그렇게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비판할 거면 똑같이 장소를 변경해서도 조사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검찰에서도 장소 변경해서 조사하겠다라고 이미 알려줬다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소 변경 조사도 안 받겠다. 굉장히 아예 그러니까
회피하려는 도망가려는 그런 걸로밖에 볼 수 없죠.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따가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예. 과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 대한 발언이 나올까 안 나올까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요. 네.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지원 사격을 해줄까 안 해줄까 정무적으로. 안 한다에 한 표. 네, 안 한다에 안 한다 하겠습니다. 한 한다에 네. 한 표. 네. 네. 네, 그리고 지금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 어떤 상황이냐? 또 이분은 검찰 출석 얘기를 지금 SNS 굉장히 많이 올리잖아요. 그쵸, 예. 검찰 출석 얘기 하지 안 해, 않습니다. 안 해. 예. 지금 뭐 하고 있냐? 4.3 사건 관련된 책을 페이스북에 추천을 했더라고요. 저희가 사진 하나 띄워드릴 건데 자기 페이스북에 본인의 페이스북에 사진을 띄우면서 무슨 기나긴 침묵 밖으로 오라는 책을 추천한다 이러면서 어쩌고저쩌고 했고 나라가 이 지경이니 책 읽을 기분이 나지 않습니다. 아하, 나라가 이 지경이니 책 읽을 기분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책 소개를 했대요. 근데 본인에 대한 내용은 또 이번에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예전에 딸 문다혜 씨가 교통사고 내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사고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그 뭐 법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지 않았습니까? 네, 뭐 그렇죠. 기소되고 그랬는데 네. 그때도 뭐 얘기 없었어요. 그냥 그쵸. 그때도 잠수 타고 그러더니 갑자기 이제 평산책방 홈페이지에다가 뭐 글을 올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네, 있는데 음주운전 때 예. 사고 쳤을 때랑 예. 또 있었고요. 또 이제 본인 에어비앤비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불법 의혹이 있는 상태에서 수익을 임대사업 수입 올렸던 것들 이런 네. 거 문제가 나왔을 때도 문재인 전 대통령은 딱히 입장을 내지 않았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재명 대표가 지난 11월 12월이었죠. 그때 토요일 날 집회를 막 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올라와라 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독후감 올려가지고 강명국 의원인가요? 코인 하셨던 예. 분 그분이 지금 책 읽을 때냐라고 직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에게 불리한 것들에 대해서는요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지금도 마찬가지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명구는 국민의힘 의원 아니에요? 강명국 의원 누구죠? 예, 뭐 김남국, 김남국이죠. 네. 코인으로 해가지고 깜짝 놀랐잖아요. 예. 코인으로 김남국 이름이 죄송합니다. 네. 이분도 중대네. 참 중대가 왜 그래요? 이렇게 많아? 그러게 말입니다. 네, 네. 후배 교육을 어떻게 아니 시키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 관련된 사건 저희가 좀 다뤄봤는데 네. 일단 임종석 전 비서실장 그 다음에 조국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이 두 사람 모두 또 진술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건 자체가 단순히 중간에서 멈출 사건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 대통령 전직 대통령의 그 뇌물 의혹과 관련된 굉장히 중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끝까지 관심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9년에 시작한 사건이고 2020년부터 수사가 있었던 사건인데 지금 2025년입니다. 지금 벌써 5년이 그쵸? 지나갔어요. 5년이. 네네네. 저랑 이준우 대변인이 과거에 조국 사건 취재할 때도 2018년인가 19년인가 그랬잖아요. 네, 19년. 그런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갔는데 이건 이제 시작이네. 이제 시작. 참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네. 영상 편지 한번 띄우세요. 예. 아. 태국까지 다녀오셨는데. 뭐 어쨌든 빨리 좀 늦었더라도 제대로만 수사된다 그러면 저는 뭐 결과에 대해서 절차적 문제는 덮고 눈 감아 줄 수 있습니다. 제발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예우 없이 법의 심판은 공정하게 좀 적용되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예, 좀 누구라고 할지라도 좀 법의 심판은 공정하게 네. 적용되지 않아. 법의 저울은 무슨 말이 잘 안 나오네. 이케이 눈, 예. 눈 감고 저울 두고 네.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고위직 하위직 관계없이 법의 적용 공평하다 이제 이런 의미인데 DK 눈이죠. 죄송합니다. DK 눈. 이케 오늘 약간 죄송합니다. 이케는 약간 가구업체 이케아 생각이 이케아 생각이 왜 나가지고 이케아 생각났지? 마음이 콩밭에 계시구만. 예. 사무실만 꾸미는 그런 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네. 이준우 대변인 그리고 강대규 변호사와 함께 해봤습니다.